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시행자가 정해졌으면은 이 시행자가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해서요.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인가를 받습니다. 인가가 떨어지면 고시하고요. 그 부분입니다. 자, 사업 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 계획서의 정관 등을 시장 군수 등에게 제출하고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야 돼요. 역시 그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도 똑같이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때에는 시장 군수 등에게 신고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경미한 사항은 무엇인가? 정비사업비를 10%의 범위에서 변경하거나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에 따라서 변경하는 때, 그 다음에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설치 규모를 확대하는 때, 자, 이거는 이제 시행자 입장에서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겠지만 거기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는 좋은 거죠. 네, 이렇게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인가까지는 필요 없고 신고만 하면 된다. 그런데 만약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는 또 다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때는 인가를 받아야 되고요. 대지 면적을 10% 범위 내에서 변경하는 때, 자, 여기서 이제 10% 나왔어요. 이 기본 계획에서는 20%였어요. 기본 계획은 대략적 계획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변동 범위를 더 넓혔었죠. 그러나 이제 실제 사업 시행 계획에서는 좀 더 엄격하게 이렇게 진행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세대 수와 세대당 주거 전용 면적을 변경하지 않고 세대당 주거 전용 면적의 10% 범위에서 세대의 내부 구조, 위치 또는 면적을 변경했을 때는 경미한 사항 변경으로 봐서 신고만 하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 군수 등은 이렇게 사업 시행 계획서를 받은 날로부터 이 제출이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서 사업 시행자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이제 신청하기 전에 각 시행 주체별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만약에 조합인 시행자이면은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의결을 거쳐야 하고요.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도 같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그 사업 시행 계획서에 대해서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및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지정 개발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그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 시행자는 이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할 때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해서 작성해야 됩니다. 어떤 사항이냐면은 즉 도시 정비 사업 사업 시행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은 토지 이용 계획, 건축물 배치 계획을 포함하고요. 정비 기반 시설 및 공동 이용 시설의 설치 계획, 그다음에 임시 주거 시설을 포함한 주민 이주 대책,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정비 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 예방 대책, 임대주택의 건설 계획. 그런데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제외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건설 계획이 포함되는 거예요. 물론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포함되고요. 그런데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이 임대주택 건설 계획이 제외가 되는데 그 이유는 재건축 사업은 계속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공동주택을 다시 짓는 게 이제 주된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재건축을 통해서 사유재산 가치 개선이 그것이 주요 목적이에요. 그래서 법령상 임대주택 건설 계획을 필수적으로 해라, 그렇게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제외된다.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의 건설 계획. 자, 그런데 여기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6번, 7번이 비슷한 내용으로 헷갈리게 되어 있죠. 이 7번의 내용은 뭐냐면은 결국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은 이 국민주택 규모 주택 공급이 사업 시행 계획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대규모 주택 건설보다는 그 주거환경 개선 지구 전체의 환경 및 기반시설 개선을 목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 주택 건설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그렇게 의무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부분, 위에서 한번 나왔으니까 밑에서 한번 나올 수도 있겠죠. 잘 구분해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9번에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물에 대한 건축계획, 폐기물의 처리계획, 교육시설의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에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사업 시행 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암기를 정확하게 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시험에 종종 나오는 부분이니까 반복해서 공부할 때마다 주의 깊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 건설 의무와 그 인수자를 보면은 사업 시행자는 건설한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에 공급해야 하고요. 시장 군수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할 때
정비구역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해야 합니다. 인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도 같고요.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의 예치 및 예치금 반환 내용을 보면 시장군사 등은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 인가를 하는 경우 해당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때에는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예치금은 청산급의 지급이 완료된 때에 사업이 완전히 끝났으니까요. 그때 반환을 합니다. 그리고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이런 조치들을 또 취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편하게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임시 거주시설이나 임시 상가 등이 필요하죠. 거기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거주지를 옮겨야 되니까요. 일시적으로 옮겼다가 다시 이제 들어와야지 공사가 끝나면. 그래서 그 임시 거주시설이나 임시 상가 등이 필요한데 이 사업 시행자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및 재개발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해당 정비구역 안과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 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자, 이 내용 뭐 특별한 거 없죠. 그렇게 해줘야겠죠, 당연히. 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시행자로부터 임시 거주시설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의 사용 신청을 받을 때에는 임시 거주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에 대해서 제3자와 이미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의 사유가 없으면 이거를 수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용 신청을 수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면제를 합니다. 자, 이게 그렇게 안 되겠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편의를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특례 조항을 보면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은 때와 부동산 등기를 하는 때에는 주택도시기금법의 국민주택 채권의 매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자, 이 내용이 무슨 뜻이냐면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 경우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달동네에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역에는 이제 사정이 열악하니까 극히 열악하다고 표현하죠. 그래서 낙후 지역 주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이 공익적 도시정비 사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정책적 배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역은 국민주택 채권의 매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공공재건축 사업도요. 재건축 사업 중에 공공재건축 사업이 있었죠. 이것도 이런 특례, 완화 특례 조항을 주는데 정비구역 또는 재건축구역에서 대지 조경 기준, 건폐율의 산정 기준,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축법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건폐율 산정 시에 주차장 부분의 면적은 건축 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완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정비 사업의 시행으로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이렇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 보증금, 그 밖에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 청구권은 사업 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고,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 설립 인가일 현재 조합원 전체의 공동 소유인 토지 또는 건축물은 조합 소유의 토지 또는 건축물로 봅니다. 자,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기출문제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관리 처분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내용이 오늘 풀어야 될 문제가 많아서 빠른 속도로 또 그리고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을 생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39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은,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요거를 써놓고 하라고 그랬죠. 갠, 스, 수, 환관, 환관, 관 이렇게 옆에 간단하게 메모를 해놓으면 헷갈리지 않고 정확하게 맞출 수 있어요. 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경우에는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가능하죠.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경우에는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관리처분 계획 괜찮고요. 재개발사업,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환관, 관 괜찮고요. 재개발 사업,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괜찮죠? 재건축 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 주거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법에 따른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관리처분계획 맞네? 자, 이렇게 하면은 다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죠. 여기 이 오피스텔이라는 특징적인 건축물이 있다고 그랬고요. 이 오피스텔은 누가 살고 있냐면은 이 상준이가 살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상업지역,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이 해당됩니다. 여기서는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틀린 거죠.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 군수 등은 토지주택공사 등을 주거환경 개선 사항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자, 2분의 1이라고 그랬죠? 2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세입자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3분의 1이라고 그랬으니까 거칠 필요가 없는 거죠. 2분의 1, 이건 맞죠? 2분의 1인 경우 세입자의 동의 절차 없이 사업 시행자로 주택공사 등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재개발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30인 경우, 여기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경우, 20인 미만인 경우 그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가 있죠. 주택 재건축 사업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이 재개발 사업인 경우는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상황에 따라서 20인 미만인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 있었지만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이 조합이 또는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시행한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법령상 군수가 직접 주택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유에 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이제 군수라는 이 공공시행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사유라고 해서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요거를 묻는 거죠. 그 내용을 알고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해 정비구역 안에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와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군수의 직접 시행을 요청하는 때, 자, 이 경우죠.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와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 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이때 이 공공시행자가 직접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당해 정비구역 안에 국공유지 면적이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상으로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가 군수의 직접 시행에 동의하는 때, 이 내용인데 2분의 1이었습니다. 국공유지 면적 또는 국공유지와 토지주택공사 등이 소유한 토지를 합한 면적이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으로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가 동의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2번이 틀린 거고요. 나머지를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개발 조합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 시행 계획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는 시장, 군수 등은 직접 정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자, 3년이 아니고 2년이었습니다. 2년 이내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등등일 때는 이 공공시행자가 시행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됩니다. 자, 여기에 이거는 틀린 답입니다. 자, 이게 이제 헷갈리는 이유는 2년 이내에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하지 않을 때 공공시행자가 시행할 수 있고요. 또 3년 이내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않을 때, 물론 추진위원회가요. 그런 때 이제 공공시행자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요게 서로 바뀌면서 헷갈릴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암기를 해도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뭐 이해하고 암기하기가 힘든 거니까요. 2사, 3조. 이사를 하려면 3조가 들어가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네요. 그런 식으로 구분해서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 후 시장, 군수 등이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 고시한 때는 그 고실에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자, 그 고실이 아니라 고실의 다음날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법령상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에 관한 설명으로 조합원 100명 이하인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 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조합이 100인 이하인 정비사업은 조합 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선정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에 관한 설명으로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된다. 토지 소유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은 후에 규약에 따라서 시공자를 선정해야 됩니다. 조합일 때는 원칙은 경쟁 입찰 또는 수의 계약에 의해서 시공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이제 조합원의 100인 이하인 정비사업은 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토지 등 소유자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은 후 규약에 따라서 시행자를 선정합니다. 그 차이를 알아야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역시 시공자 선정에 관한 설명인데, 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 군수는 주민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추천한 경우 사업 시행자는 추천을 받은 자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선정해야 한다. 시장 군수 등이 시행자인 경우에 시공자 선정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이때는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후에 경쟁 입찰 또는 수의 계획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데 살펴볼 때는 스킵했던 부분인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업 시행자는 추천받은 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주민대표회의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전체 회의가 시공자를 추천한 경우, 이런 경우는 사업 시행자는 추천받은 자를 시공자로 선정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고요. 자, 556번 요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정비사업 조합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동의 요건이에요. 재개발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의 이상 및 토지 면적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이죠. 재개발 사업인 경우에는 요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사업인 경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 요 내용이죠. 주택단지 밖에 있는 것도 포함될 때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이고요. 그 다음에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그냥 머릿속에 무작정 암기를 하려면 도대체가 이런 내용들이 머릿속에 안 들어가죠. 그래서 이 교재 한 교재를 지금 뭐 한 번 공부할 때는 그게 무슨 말인가 하겠지만은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은 그 내용이 페이지에 어느 위치에 있다라는 그런 감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단계를 지나가면 이제 그 내용까지 어렴풋하게 떠오르죠. 그게 이제 포토 메모리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사진 찍듯이 그 내용들을 습득하는 거예요. 그게 선명도가 좋을수록, 해상도가 좋을수록 좋겠죠. 정말 사진을 보고 그 커닝 페이퍼를 보고 문제를 풀듯이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교재 하나를 가지고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이것저것 여러 교재를 보면 절대 그런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죠. 자, 이 문제를 읽을 때 이 내용이구나 하는 교재의 어느 부분에 위치해 있는 페이지의 상단, 하단 부분에 위치해 있는 이 내용들이 먼저 떠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러올 근거가 있어야 돼요. 기억을 불러올 근거가. 아무런 근거 없이 기억을 머릿속에서 무작정 끄집어내는 거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라 그랬죠?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이 문제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써놓고 이제 이 앞단의 것은 설사 모른다 해도 이 토지 면적에 대해서 1, 2, 3, 2, 3, 4 이렇게 써놓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문제를 풀면은 우리가 푸는 문제는 객관식이기 때문에 다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에 한한한 이 횟수공법 이 교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교재 저 교재 볼 필요 없이 시험 정말 당일 시험 보기 전까지 이 교재를 보셔야 돼요.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재개발 사업은 요거를 묻는 거라고 말씀드렸고,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가 아니라 4분의 3이죠. 틀린 겁니다. 주택 재개발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시도지사까지 안 올라갑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으면 됩니다.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으면 되고요. 주택 재건축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는 법령상 요구되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시장 군수에게 신고가 아니라 인가를 받아야 돼요. 시장 군수에게 인가를 받아야 되고, 인가받은 사업 시행 계획 중 건축물이 아닌 부대복리시설의 위치 변경할 때는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물의 매매로 인해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되어 조합원을 신고 가입시키는 경우 조합원의 동의 없이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에는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 가입 등에 대해서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조합 설립 동의자 수 산정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은데 사실 찬찬히 따져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ABC 3인이 공유한 1피지 토지에 하나의 주택을 단독 소유한 D. 이런 경우는 자, 1번 3인이 공유한 1피지 토지에 하나의 단독 주택을 소유한 D. 자, 여기 답변에 자세히 제가 달아놨는데요. ABC 3명이 공유한 1피지의 토지, 여기까지 끊어서 이거를 한 사람으로 보는 거고요. 여럿이 공유할 때는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 등 소유자로 보죠. 자, 1번 조항에서는 두 사람이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3인이 공유한 한 필지의 토지를 1인으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주택을 단독 소유한 D도 한 사람으로 간주합니다.
그 다음에 세 필지의 나대지를 단독 소유한 이 사람은 한 사람으로 보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필지의 나대지를 단독 소유한 F와 그 나대지에 대한 지상권자, 이 경우는 이 2번에 해당되는 거죠. 그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이렇게 있을 때는 대표하는 한 사람을 토지 등 소유자로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가 4명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1번을 어떻게 푸느냐, 그게 관건이 되겠네요. 좀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따로 등기를 하지 않아도 조합이 성립된다? 아니죠. 등기를 하는 때에 성립합니다.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되고요.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이 조합의 정관에는 포함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청산급의 징수, 지급의 방법 및 절차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사항이다. 자, 3찬 기억나시나요? 조조와 정시는 조조와 정조는 정시에 3찬으로 점심을 먹는다고 그랬죠. 이 3분의 2 찬성이 이 3분의 2 찬성에 요게 들어가는지,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는 게 들어가는지, 그거를 묻는 겁니다. 자, 567번. 청산급의 징수, 지급의 방법 및 절차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하여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사항이다. 이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는 3분의 2가 아니라 2분의 1이고요. 그 중에 이 조조와 정조, 정시 3찬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조합이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장구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자, 조합원의 자격, 여기 조합원의 자격에 해당됩니다. 조합원의 제명 탈퇴 및 교체, 이런 거 할 때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됩니다. 또 나왔죠? 똑같은 문제예요. 3분의 2 이상 조합원의 자격. 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것.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정비사업 예정 구역 및 위치, 그 다음에 조조, 정조, 조합의 비용 부담 및 조합의 회계, 정시, 시공자 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될 내용. 이런 것들은 3분의 2가 맞는데 대의원의 수 및 선임 절차는 해당되지 않았었죠. 자, 조합 설립 추진회가 토지 등 소유자의 수가 200인인 경우 5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자, 여기에 보면은 조합 임원인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100인을 초과해서 200인 되면은 그 이사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조합 추진 설립위원회라고 그랬잖아요. 조합 추진 설립위원회는 이사를 둔다는 규정이 없어요. 추진위원장 1명과 감사를 두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은 이렇게 함정이 있었다는 부분 알아두시고, 그리고 조합 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정관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 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합 임원이 임기 만료 6개월 이상 조합 임원이 다시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 군수 등이 조합 임원 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조합장이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소송할 때는 이사가 아니라 감사가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조합 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 조합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서 당연 퇴임한 경우에는 그가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고 계속 책임지게 한다고 했고요. 자,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총회에서 요청하여 시장 구수 등의 전문 조합 관리인을 선정한 경우 전문 조합 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히 퇴임합니다. 자, 이 내용이었고요. 자, 조합 총회의 소집에 관한 규정 내용이에요.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 임원의 권리, 의무, 보수, 선임 방법,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하죠. 즉, 조합 임원의 권리, 의무, 보수, 선임 방법 이런 것들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는 10분의 1 이상으로 합니다. 나머지는 5분의 1 이상이고요.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가 총회가 개최되기 며칠 전까지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안건, 일시, 장소 등을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하죠. 자, 그 다음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한 현금 청산 금액을 포함한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 이 내용은 이 숫자는 100분의 10, 3분의 2는 맞죠.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여기서 제외되는 게 생산자 물가상승률분, 실보상금 이런 것들은 제외한다.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틀리기 쉬운 문제였죠. 그러니까 이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현금 청산 금액은 일종의 손실보상 금액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고 그 100분의 10 변경사항에서 제외되는 거죠. 어려운 내용이었죠. 자, 그 다음에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대의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조건은 100인 이상의 조합이었습니다. 조합장이 아닌 조합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조합의 이사는 조합의 대의원을 겸할 수 있다? 아니죠. 조합장만 대의원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대의위원회는 임기 중 거리된 조합장을 보궐선임할 수 없다. 맞죠? 자, 대의위원회에서 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임기 중 거리된 자, 이 보궐선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조합장은 대의위원회에서 보궐선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조합장은 총회에서만 함부로 보궐선임할 수 없으니까 총회에서만 보궐선임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조합총회 의결사항 중 대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대의위원회가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을 고르라는 겁니다. 조합 임원의 해임, 조합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맞죠? 그 다음에 사업 완료로 인한 조합의 해산, 조합의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맞고요. 그런데 사업 완료로 인한 해산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사업 완료로 인한 조합 해산은 해당되지 않고 정비사업비의 변경, 정비사업비의 변경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자, 이런 것들은 대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조합의 이사는 대의위원회 해임될 수 있다. 조합의 이사는 조합의 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총회에서만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내용이 대의위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 즉 그러니까 반드시 총회에서만 의결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조합의 이사는 대의위원회에서는 해임할 수 없고 총회에서만 해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 군수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의 사업 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에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하죠. 그 다음에 주민대표회의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3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맞고요. 그 주민대표회의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합니다. 맞고요. 주민대표 회의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구성합니다. 맞습니다. 상가 세입자는 사업 시행자가 건축물의 철거의 사항에 관해서 시행 규정을 정하는 때는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비사업의 시행 파트에 넘어가서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후 대지 면적을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시장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자, 이거는 이제 경미한 사항에 해당돼서 신고만 하면 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대지 면적을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때 이런 때 이제 신고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 계획은 재건축 사업 시행자가 작성해야 하는 사업 시행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임대주택은 이 재건축 사업과 별로 큰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시행 계획서에 이 재건축 사업인 경우에는 임대주택 건설 계획이 제외됩니다. 자, 594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595번도 읽어보세요. 자, 596번도 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 읽어보시고 자, 지정 개발자인 경우는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30이 아니라 20이었습니다. 20을 예치하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98번은 이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내용이니까 맞는 답으로 고를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사업 시행으로 설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를 위하여 사업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을 임시 수용실로 사용하는 경우 상류 또는 대분유를 면제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자, 여기까지 이제 기출문제를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관리처분계획의 이론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